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질 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은 2.46%로 같은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인 2.82%보다 0.36%포인트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부터 봐도 실질 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해는 2002년과 2003년, 또 2012년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5위에서 올 들어 9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의 대미 상품 수지 무역 흑자는 78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4억 2천만 달러보다 3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대미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인 주요 그룹 22곳 91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 거래액은 7조 9천여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3%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31억 원에서 5,700여억 원으로 무려 200배 가까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효성이 뒤를 이었고 신세계와 SK, 대림, 두산 등도 내부 거래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닭이나 오리를 사들여 도살하는 이른바 스메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에서 처음 신고된 고병원성 AI는 관리사 악악지대였던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전수 스메도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AI 확산 방지라는 명분이 확실하고 정부가 제값을 주고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농가의 협조율이 높은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마치 월요일 같은 수요일장이고요.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수요일장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장이고요. 약보합권입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 한 달여 동안 시도는 몇 차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회 불확실성이 좀 핑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고점을 높이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힘을 붙인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 650포인트 넘긴 지도 오래고 오늘도 또 지속적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회복 상황도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나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향후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다시금 나타나면서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그렇다고 무게가 바뀐 시그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또 내일을 살펴보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장에 대한 긴장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장만 봐도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FBI 전 코미 국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대외 변수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수요일장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하나 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67.99포인트입니다. 0.03%, 0.63포인트. 말 그대로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오늘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235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오늘 현재도 2367포인트. 오늘의 고점은 2368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강보합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월요일장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데 거래소에서 외국인 590억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요. 개인도 69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1759억 원이나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팔고 있고 금융투자가 444억 원, 연기금이 777억 원을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약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상승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노사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6만 원대 무너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강보합, 삼성물산은 오늘은 보합권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많이 빠집니다. 3%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 삼성생명도 12만 원대 지지는 받지만 파란불, 포스코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는 하락하고 KB금융은 또 상승합니다. 같은 금융주여도 시총 상위주들이어도 두 종목은 조금씩 엇박자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LG화학은 2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SK와 SK텔레콤 모두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5포인트까지 어느새 넘어섰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한 650포인트를 넘어선 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는 67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은 어땠을까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네요. 장 초반에 661포인트 하락권이었는데 이내 상승 반전했고요. 오늘의 고점은 666포인트까지도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316억 원 비교적 강하게 사고요. 개인이 242억 원 팔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3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는 연기금만이 67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이제 셀트리온도 10만 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좀 눌려있던 셀트리온이 어느새 1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카카오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새 11만 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재차 상승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 메디톡스는 소폭 하락합니다. 로에는 보합권이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다시금 2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200원만을 앞둔 상황이고요. 코미팜 하락, 컴투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전일 급등 나왔습니다. 월요일 급등 8%대, 오늘도 3%대 큰 폭의 상승입니다. 휴젤은 강보합권, 바이로메드도 10만 원 터치한 이후에 조금 이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SFA도 9만 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2.56%. GS홈쇼핑이 오늘 5%의 급등이 나오고요. 파라다이스도 좋은 흐름들. 코롱생명과학 도대체 며칠째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오늘도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면서 18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CJ홈쇼핑도 2.57%대의 강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합니다. 1122원 90전, 4원 60전 상승하면서 원화 오랜만에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오늘장도 그렇고 월요일장도 그렇고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반등 없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좀 주춤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2300 돌파 그 이후의 추가 상승이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순환매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연중 최고치를 넘어선 종목은 오히려 줄어든 데 반해서 시장은 좀 싼 가격,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연중 고점권까지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2300선을 넘어섰고 지금 2367포인트, 7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종목들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좀 시장의 추가 상승 탄력, 폭을 제한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워낙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려는 확인 심리 또는 경기 심리가 좀 강해진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이벤트들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게 아닌가, 숨고르기가 좀 강하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있는데 주요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8일 영국 총선과 22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영국 총선은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 때만 하더라도
웨이 총리 정당이 20%포인트 앞서면서 무난한 낙승이 예상되었는데 최근에는 노동당과 보수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과반 해석을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반 해석을 점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웨이 총리가 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 격차가 작아지게 된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과반 이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메이 총리의 입지는 약해질 거고 만약에 과반을 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22회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더 강하게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테이퍼링이란 말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좀 예정돼 있는데요.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있어서 다시금 트럼프의 탄핵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최근 안도감, 기대감들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면서들이 많다는 점들이 코스피 2370선 이상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좀 경계 심리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매매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이탈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성을 볼 때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또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수 대응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0 이상에서는 종목도 확산하기보다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보시면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했던 현대차가 오늘 1.5%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현대모비스는 3.6%.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싸다 싶은 종목들은 반등을 하지만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종목들은 어김없이 좀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철저히 자제하시고 연중 고점 수준에서에 근접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하락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670선까지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660선을 넘어서 670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시도 더 가능하겠지만 670선 전후에서는 조금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오니 그 부분도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핌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경민 팀장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요. 이벤트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벤트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 이 이벤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시장이 좀 움츠려든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 이벤트를 막고 있다는 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딛고 이제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것인가. 그렇게 되면 또 더블탑으로 기술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거기에 또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중첩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숨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 강조되는 이벤트긴 한데 올해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났었죠. 이번 만기일도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동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외 환경 요인들이 좀 압박감을 주는 모습이 좀 심해지고 있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는 뭐 약보합 정도 오늘 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해외 시장들은 이미 이번 주부터 좀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8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 8일에 영국 총선하고 또 미국 쪽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불과 얼마 전이죠. 프랑스 대선 때도 경험을 했는데 유로존 정치적 이슈 그 자체 그 디테일을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시장 대응 전략에서는 그게 그다지 이렇게 좀 유용하지 않았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프랑스에서 누가 집권을 했다. 이거를 가지고 뭐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료들도 사후에 어떤 영향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그 정도를 논할 필요가 있고 너무 거창하게 선거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 이후에 어떤 경제 흐름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논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프랑스 대선 때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유로 캐리 유동성의 관점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악재성 재료로 인해서 뭐 파운드나 유로화에 영향을 주면 유럽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받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으로 영향이 와서 유럽계 자본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게 지난 프랑스 대선에 거론됐었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겠죠. 특히나 이제 4월 이후에 그 프랑스 대선 지나면서 이 파운드나 유로 환율 이쪽이 거의 크리티컬 레벨에 진입한 상태에서 딱 멈춰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 가느냐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유동성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환시장하고 더불어서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향을 잡고서 유동성 이탈로 이어질지 그것을 가늠해야 될 것이다. 선거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개의 이슈죠. 결국 미국하고 유로존 쪽에서 맞물리는 그 6월 8일 달러 강세로 만약에 그러니까 두 재료가 합해져서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될 경우라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유로화가 추가적인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전환되지 않고 반대의 경우 유로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들어설 경우 아니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좀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보다는 그 이벤트 이후에 점검해야 될 성질의 재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미국도 FOMC 회의도 이번 주 후반 지나면서부터 또 얘기가 나오겠죠.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 인식할 때는 악재보다는 개선되는 그 흐름에 있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거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 이벤트는 이미 많이 시장에서 인식해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기정사실로 본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 코멘트가 과연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올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금주 후반 지나면서 다음 주 초에 영향권 진입이 되고 주 중반에 또 한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이슈는 중심이 되는 건 달러 강세 전환 여부 이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유럽 쪽에서는 환 변동성 이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당장 내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옵션 동심만기일이 오랜만에 또 다가오는데 어때요?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날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따져봐야 될 것들이 또 막 상쇄되고 이렇게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번 주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장중에는 상당히 밀리는 모습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엇갈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변동성이 높아져서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지 파생 상품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복잡한 하루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5월 이후에 파생상품 시장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차익거래 절대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4월 이전에 우체국에서 차익거래를 시작하기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차익거래를 시작한 이유로 놓고 보면은 이 영향력이 하루에 그 금액상으로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적은 날은 4월 이전 대비 한 3배 정도, 그리고 많은 날은 10배까지도 그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근데 이번 만기일은 이 4월 이후에 5월 한 달만 거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영향력이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9월이나 뭐 연말 정도 되면은 이번보다 더 영향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 거를 내일 거를 주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만기일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놓고 보면 약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 차익 잔고, 정확히 오늘 오전에 집계를 해보니까 한 1조 3,98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월물 스프레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롤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베이시스도 차익 매수가 가능한 레벨이기 때문에 스프레드나 차익 거래나 아니면 베이시스나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1조 원 넘게 1조 4천억 정도의 매도 차익 잔고가 매수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사실 내일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만기 당일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주식 선물하고 내일 주식 선물 옵션 이쪽이 다 같이 만기고 또 미니 선물 옵션까지도 다 같이 만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쪽하고 연계되는 물량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차익 매수가 유입된다. 이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연계 물량으로 청산이 됐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미리 청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매수 우위가 나타나더라도 소폭의 매수 우위 정도로 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 간단해 보이겠지만 장중에는 좀 더 오늘 이 나타나는 폭보다는 내일은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포지션 구성상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대량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한 1,50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반등을 하더라도 상승 탄력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만기일에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점을 높이는 그런 원웨이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내일은 그런 모습까지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긴 하나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일 베이시스를 얼마나 벌리는가,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 포지션을 얼마나 키우면서 베이시스와 스프레드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이쪽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겠고요. 차익 잔고 감안해서 악영향보다는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내일 쪽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에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 결국 마치 오늘 시장에서 밀리다가 장중에 간헐적으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더 위쪽으로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중 변동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로존이나 미국 쪽도 있고요. 내일 당장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만기 이벤트가 먼저니까 만기 이벤트 말씀을 드린다면 파생상품 시장 포지션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 쪽에서 롤오버 되면서 6월물로 넘어왔었던 그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왔던 중기 포지션이 지금도 또 9월로 롤오버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할 필요 있겠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 장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특히나 이제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중기 긍정적 전망 속에서 단기 조정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외 이벤트, 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기보다도 충격이 나타나도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 분명히 뻔한 얘기가 될 테고요. 그러한 악영향보다는 업종별 영향이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안정되면서 재상승을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6월 초, 그러니까 한 그저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IT하고 금융업종이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 시장 탄력이 예상보다 강해서 투자자들이 또 이 고점을 높여가는 게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적지 않게 투자자들이 놀랐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펴본다면 이번에도 만약 재상승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벤트 이후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때와 같은 비슷한 기존 주도주의 강세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금 중소형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쪽으로 너무 비중을 싣는다기보다는 이벤트 이후에는 주도주 위주, IT나 금융 위주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인데요. 이곳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패널 전문가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유한타직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